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지식, 페인스토리. 페인스토리 숑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1월 29일 월요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대출 관련해서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집을 구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대환하는 상황, 1주택자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거든요. 기존의 금리가 높은 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깊게 다룬 내용이 없어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중에서도 1주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에 대해서 깊게 다져보려고 합니다. 1월 29일 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시작됐다고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23년 1월부터 출산해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만 됐었는데, 추가로 1주택자 세대주가 대환도 가능하다. 기존에 받아던 높은 금리의 주담대를 더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갈아탈 수 있다. 이게 대환 대출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금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갈무리해서 다시 가져왔는데요. 1주택자 대환대출 시 세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택자는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이용 가능한데,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날 대출 실행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죠. 혹은 빌라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겠죠. 그래서 구입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1주택자 대환대출은 대출 신청 시기가 상관없어요. 즉,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살고 있고 대출이 있으면 아무 때나 신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어서 제가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내가 높은 금리로 쓰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려고 하는데, 그 대출의 용도가 뭐여야 하냐면 구입자금 용도여야만 해요. 구입자금. 무슨 용도? 구입자금. 자, 구입자금 용도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대출을 심사하는 수탁은행, 시중은행들이 심사를 하죠. 시중은행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다. 그러면 심사를 할 때 뭘 보고 심사를 하겠느냐?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대출 주담대 관련해서 금융거래 확인서나 부채증명서로 서류상호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내가 받은 주담대 은행에 가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요. 이 서류가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대출 목적물, 내가 대출받은 집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서류로 어떻게 구입자금 용도를 판단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심사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예요? 은행에 십수년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직 은행원 아닙니까? 이런 구입자금 용도 심사를 하다 나왔기 때문에 은행의 맥락을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자, 은행에서 살펴보는 서류는 대출받을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인데,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등기 목적과 접수일이 나와 있는데,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접수일이 표기가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소유권 이전일은 내가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집의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문구가 찍힙니다. 그럼 이 접수일은 무엇이냐? 매매 계약 잔금일을 접수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잔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납부하고, 잔금 납부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서 등기소에 접수를 합니다. 이 집이 숑군으로 이전됐습니다. 그 접수일이 지금 제가 가져온 등기부 등본 사례는 2022년 6월. 그러면 접수일과 소유권 이전을 알았는데 구입자금 용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구입 용도로 판단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대부분의 주담대 잔금 용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접수일과 동시에 일어나요. 대부분 다. 왜냐면 잔금을 대출로 치르니까. 그런데 용어를 해석하다 보면은 구입자금은 접수일에도 대출을 받지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시점에 받은 것도 구입자금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대출 신청하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주담대가 구입자금 용도, 즉 내 집을 사는 즉시 매입과 동시에 받거나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금융거래 확인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의 한도는 얼마큼 되느냐?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요. 내가 처음에 뭐 5억을 받았어. 여러분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는데 조금 좀 상환하지 않습니까? 상환해서 뭐 지금 4억 5천이 받았어. 그럼 내가 다시 디딤돌 특례로 5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4억 5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로. 그런데 나의 소득이 적거나 LTV가 부족해서 뭐 3억 5천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난 4억 5천이 아니라 3억 5천 더 작은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아까 우리 등기 접수일 배웠어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출로 분류가 돼요? 대환 대출이 아니라 여러분 신규 대출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일단 시중은행에서 뭐 4%의 주담대를 받았어. 일단 그렇게 해놓고 등기를 쳤어.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고 2개월 뒤에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환 대출이 아니라 신규 대출로 취급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 특례에 전세 대출도 있죠. 전세 대출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기존에 받아둔 전세 대출이 이자가 높아. 그래서 신생아 특례 전세를 바꾸려면 기존에 받아둔 전세 대출의 취급일이 전세 계약일이나 혹은 계약 갱신한 계약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 대출을 받았어야 돼. 이거를 금융거래 확인서와 전세 계약서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의 주담대 채무자와 내가 갈아탈 금리를 낮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채무자가 똑같아야 돼요. 같은 사람 명의 것만 대환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단 배우자의 경우에만 동일인 같은 사람으로 간주해서 대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죠. 기존 주담대는 아빠가 받았어. 근데 이번에 특례 디딤돌은 엄마가 받을 거야. 혼인신고 했으니까 부부관계잖아요. 이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경우에만 채무자가 달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보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상되는 자주 물어보실 질문들을 뽑아봤어요. 자, 대환을 하겠는데 좋아.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납부해야 되나요? 네, 그것은 기존에 주담대 받은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 약정 조건에 따라 갑니다. 시중은행의 지금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년까지는 1% 정도로 다 있죠.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수료가 없고 카카오뱅크도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 대출은 해당 은행과 약정서상 수수료가 없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갈아탈 때도 수수료가 없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을 갈아탈 거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기금에서 대신 안 내줘요. 두 번째 질문. 대환 대출할 때 기존에 내가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체증식이 좋다고 하던데 체증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상환 방식이 기존 담보대출 상환 방식과 다르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증식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매월 상환하는 금융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체증식으로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마지막 자주 물어볼 것 같은 질문입니다. 생애 최초인 사람은 지금 LTV 80으로 시중은행도 그렇고 디딤돌도 그랬고 특례보금자리도 해주고 있었어요. 생애 최초로 내가 집 살 때 LTV 80으로 받았는데 대환할 때도 생애 최초 LTV 80으로 가능한가요? 대단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가 등기 후에 3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LTV 70이 적용이 돼요. LTV 70의 근거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LTV 7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접수일의 개념이 한 번 더 다시 나와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가 신청했다면 그건 무슨 용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입자금이라고 그랬죠. 3개월 이내에 신청했고 내가 이 아파트 담보 목적물 외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 최초 LTV 80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자,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LTV 80으로 적용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나왔으니까 나도
80으로 받아야지 이거 될까요? 안 돼. 왜냐면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LTV 80으로 받았어. 2개월 차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3개월 이내잖아요. 이때는 생애 최초 LTV 80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LTV 70만 가능하신 분들은 집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많이 상환해서 내가 LTV 70 범위 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 다소 어려운 얘기들을 했지만 개념을 알고 계셔야 그 대환대출을 꼭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이 1월 29일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질문과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당분간은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 통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